me baladais sur l'avenue. 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네요. 경매 예정물건 수익 모델 문의드립니다. 아싸거우리님. 교수님 좋은 강의 들으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수님께 질문 드린 이유는 경매 공부 중에 예정물건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드리게 됩니다. 경매 예정물건으로 수익을 낸 사례나 수익 모델이 있는지 궁금하면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죠. 아주 많죠. 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사례는 제가 별도로 낙찰 사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론적 정립을 몇 개 해볼게요. 예정물건은 100%대 나오는 겁니다. 예정물건이 지금 곧 경매 나올 때 매각일에 100% 나오면 100%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이 나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 같은데요. 자, 논리 전개로 몇 가지의 이론을 얘기하고 어떤 사례는 나중에 낙찰 사례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예정물건 100%인데도 막 높게 가져간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감정이 2020년도에 경매 물건이 나왔지만 감정은 2018, 19년도에 나온 것들이 있어요. 변경 연기되면서 옛날 감정가를 그대로 갖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100%가 넘게 낙찰을 받아도 답이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2년 전 아파트 값을 지금 내가 그 값으로 살 수 있다면 무조건 살 겁니다. 근데 2018년도에 경매 감정이 잡혔고 변경 연기되다가 2020년도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 예정 물건에서도 받으면 답이 되죠. 더 재밌는 것은 중복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누가 경매를 넣었는데 그 사람 거는 채권자 채무자가 아기자기 싸워서 해결을 했고 근데 채무자가 또 소유자인 채무자가 빚이 많아서 딴 데서 또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매 낸 사람이 감정비를 아끼기 위해서 앞에 사건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2020년 사건이지만 감정은 2018년도에 된 경우죠. 저희가 이러한 물건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낸 사례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남 가밀지부 경매 물건 낙찰받을 때 있었죠. 그러니까 감정 시점과 현재 시점이 차이가 날수록 어떤 예정 물건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건 재미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정 물건에서 돈을 버는 게가 또 언제냐? 이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과소토지의 반란이죠. 어떤 거는 감정가의 3배, 4배 받았는데도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연회원 중에서 과소토지 반란 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 영상 볼 때 처음 보는데도 이런 생각 듭니다. 뭐야 저건? 이런데 단기간에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내고 안전한 게 있다. 있어요. 과소토지 반란이죠. 너무나 작은 땅이 큰 땅에 명추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땅을 내가 받았을 때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알박기라고 하는데 알박기랑은 약간 달라요. 알박기는 여러 개를 모아서 뭔가 하나를 만들 때 알박기, 하나가 반대하는 걸 알박기로 가는데 저희가 말하는 과소토지의 반란은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공법적 개념에서 저쪽과 이쪽을 움직이지 않고는 그 사람이 확인하는데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얘기들이죠. 이것도 별도의 낙찰 사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정 물건에서 이렇게 알박기 개념 비슷한 과소토지의 반란 뭐 이런 거 말고 또 예정 물건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은 가치와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은 금액을 말하고 가치는 어때요? 그 물건을 쓰게 되는 효용 가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30평 아파트가 5억짜리가 8억으로 뛰었어요. 가격은 8억으로 뛰었지만 가치는 내가 3억 뛰더니 막 안방이 하나 더 생겼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와 가격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가치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은 그걸 아직 반영 안 하는 것들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가와 예정용지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개발자격 해제지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일본의 감정은 시가와 예정용지니까 아직 비시가지, 녹지지역이에요. 개발장구역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평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얘들은 갑자기 개발장구역이 1년 만에 해제된다. 그러면 이건 100%가 아니라 150%, 200%에 받아도 해제되면서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바뀌었다. 무조건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의 공통점은 모두 공법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얘기는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는 빼지만 두 번째 과소토지의 반란이나 이런 가치의 변화 이런 세 번째 얘기들은 공법적 개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볼까요?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내가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용도적이 일반 주거였는데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상업적으로 바뀌더라. 그럼 100%에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거기다 집 지려고. 옛날에 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랑 상담해요. 15년, 2003년도입니다. 충북 보은에서 머슴 살았대요. 군대 갔다 와서 머슴이 없어져서 집이 없어졌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나이 40대도 장가도 안 갔대요. 그리고 벌어서 옛날 주인댁 집을 산대요. 내가 이 사람은 가치가 어때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못 먹고 못 살고 머슴 살았다는 그 느낌, 그걸 내가 복구하고 싶다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은 경매랑 상관없이 내가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그걸 왜 샀냐, 그 돈 주고 왜 샀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그거 꼭 사서 샀다. 그걸 내가 갖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얘기하는데 쭉 돌려보니까 여기는 이래 됩니다. 거기가 용도 지역이 어떻게 해요? 일반 주거에서 준주거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의 변화 속에서 또다시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또 있어서 수익을 냈죠. 그러니까 경매물건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가치의 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예정 물건 100%에서 받는 경우가 뭐냐? 그게 수용이에요. 경매 감정에서는 이 물건이 100% 감정을 했어도 여기는 수용 예정지라 건물 못 줘. 도시계획설 부지야. 그래서 100만 원짜리 70만 원 감정했다. 그럼 70만 원의 경매 나올 걸 받아도 곧 보상이 1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수용 보상가와 경매 감정가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정 물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입니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공법적 영역에 있으니까 아마 지금 아싸가오리님 우리 쪽 수업 들었던 거 연예인에도 있고 상황교에서도 수업 들었던 얘기다 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충분히 내용이 인지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100%다. 경매 감정가는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출구 전략에 아주 높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경매 감정가보다 뛰어넘는 물건으로 낙찰받고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결국 여러분이 조금 더 공법을 넓게 공부하면 이런 게 폭넓은 해안으로 보일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